안녕하십니까. 친구한테서 받은 글 가운데 공감이 가는 글을 읽고 제 개인의 코멘트를 간단히 붙였습니다. 국가 재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우리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과도기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이며 사상 체계나 사회 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답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출현은 우리나라가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대적 시련이라는 겁니다. 개인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듯이 국가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발전하고 견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년 반 남짓을 되돌아볼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현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많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으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좌파 종북 정권의 출현은 문재인을 선택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 자신,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속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을 통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폐해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을 겁니다. 그동안 어디서도 배우거나 실감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비롯한 그 부인, 자녀, 형제, 처가까지 얽혀있는 어마어마한 각종 비리의 종합 세트를 접하면서 우리는 주사파, 운동권, 좌파 시민단체, 전교조, 민노총 같은 좌익들의 뻔뻔함, 악랄함, 똥배짱, 후안무치, 무감각, 비인간성 등을 보며 소름 끼치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고위직에 있는 좌파들의 밥 먹듯 하는 거짓말과 얼굴 두껍고 부끄러움 모르는 당당함, 인간에 대한 잔인한 모습들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국가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반시장, 반기업, 반기업가 정책과 적극적인 시장 개입,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일괄 실시 등으로 세계 10위권인 우리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파탄내고 있습니다. 본래 좌파는 파이를 만드는 데는 신경 별로 안 쓰고 분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좌파 국가들은 거의 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드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 통합보다는 계급 투쟁으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을 선동, 선전 등에 이용하면서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역사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 시민이 아니라 홍위병을 기르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외국어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등을 귀족학교로 몰아 없앰으로써 국가를 운영할 인재와
우수한 인력을 도태시켜가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을 주적이 없는 무력한 군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일, 반미 외교로 고립을 자초하며 공산블록인 북한, 중국, 러시아 세력권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종북 정권의 출현은 이 땅에서 누가 진짜 빨갱이인지를 드러내어 모두가 알게 해줬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아무리 많은 경찰과 검찰을 투입해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좌익 인명부가 작성된 겁니다. 이것은 큰 수확입니다. 열성 좌빨들 스스로가 명단까지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문재인 과도 정권은 파행적 행태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숙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줬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그런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지금과 같은 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도 가령 법조계에서 선출하든지 국회에서 선출해서 행정부에 종속되는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법도 고쳐서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위직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출현은 우리나라가 정체성을 더 확고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대적 시련이다. 개인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숙성해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듯이 국가도 진통을 통해 더 발전하고 견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한 나머지 평생을 원망, 남의 탓, 비관하며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진행 과정에서 겪게 돼 있는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패망해버린 나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2년 반 남짓한 문재인 정권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경험하며 깨닫고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얻은 값진 체험들을 국민의 의식, 제도 개혁, 국가 사회 발전의 교훈과 원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흉보면서 닮아간다는 식으로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사리 분별과 의식 개혁, 국민 통합, 국가 목표, 법제도 운영, 잡담한 사회단체와 이익단체, 노조, 전교조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과 의식 문화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에 분야별로 두뇌가 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 조정, 치유, 교육시키는 국가 재건 싱크탱크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